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8월 5일이고요. 신성 ENG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신성 ENG한테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진 않아가지고 실적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발표를 안 했으니까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와줬다. 근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 게 태양광 쪽에서 적자가 좀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는 있는 상황들입니다. 태양광 산업들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산업이랑 태양광 산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고 클린룸이 흑자가 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태양광 쪽으로서 흑자가 지금 클린룸도 뭐 좀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긴 한데 이게 일단 어찌됐든 간에 클린룸이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 이제 태양광 쪽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을 좀 같이 클린룸이랑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태양광에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거. 클린룸 같은 경우에서는 뭐 2차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클린룸은 우리가 뭐 응급실, 양압실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습도라든가 약간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공장에 들어가는 에어 부스라든가 아니면 습도라든가 아니 뭐 먼지 뭐 그런 것들 방진 그런 것들 전부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병실이라든가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인데 공장 신설 투자를 좀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클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좀 점점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미국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공장에 신설을 하겠다, 뭐 캐파를 늘리겠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2차전지나 반도체의 그런 공장 투자, 뭐 그런 뭐 예전에는 뭐 디스플레이 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인 공업이라든가 그런 뭐 전통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조, 뭐 화학, 뭐 이런 쪽은 좀 덜 하긴 하죠. 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케미칼 쪽에는 좀 덜 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쪽 이런 그 산업에 대한 동향의 경기를 좀 민감하게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쪽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판매가가 이제 팔아도 계속 손해였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판다라고 해가지고 모듈을 판다라고 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가가 오르지 못하고 판매가가 뭐 1,000원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800원이면은 팔아도 인건비 빼고 뭐 물류비 빼고 다 이것저것 빼고 보니까 적자더라. 팔아도 적자더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판매가의 폴리실리콘 판매가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런 것들도 계속 전가를 시키면서 판매가를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있던 것들이 판매가를 좀 올린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올려서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판매가의 가격을 올리지를 못해요. 올리지를 못하는데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판매가를 올려버리면은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여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못합니다.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돼요. 가격 경쟁력이 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가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적자가 사업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뭐 긍정적이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일단은 신성이엔지가 상반기 수주액이 3,252억 원이 나왔다. 이게 물론 한 번에 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상반기 수주액은 수주액이에요.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클린룸이라든가 드라이룸 산업이 포함된 클린환경 산업 부분들이 올 상반기 신규 수주액이 2,418억 원으로 74% 여전히 흑자로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증설과 투자가 이루어졌고 클린룸, 드라이룸 수주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클린룸이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현재 클린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그렇고 이치전지 쪽으로도 그렇고 계속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팹 투자, 공장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이런 것들도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가격에 정가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는 가격 정가를 시작으로 했고 올해 1분기에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게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준 것들도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도 판매가에 정가를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고, 이 폴리실리콘 물론 이제 클린룸에 대한 실적이 74%라고 하니까 수주액이 클린룸에 뭐 잘 나오면은 좋은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기업이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태양광 쪽이 뭐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기대감들로서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엔지를 좀 보고 있을 때 뭐 클린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아니라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이 부업에서 본업으로 되는 것들, 둘 다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자, 건물의 제로 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에너지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중국과의 뭐 그런 마찰이 좀 있긴 하지만, 특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신축 건물이라고 하면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반도체,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정가력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기조가 예상보다 클린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린룸은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예상보다 태양광 쪽으로도 매출이 좀 잘 나오네 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은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겠구나, 외형이 증가가 되겠구나, 커지겠구나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1주당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PER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이번 연도 추정치를 보면은 260억 원 가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1주당 순이익이 94원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250원에서 94원 하면은 23배 수준이면은 뭐 태양광 쪽으로도 그렇고 뭐 적정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성장을 좀 이어간다, 장기적인 전망들이 나쁘지 않다, 외형 성장들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ENG를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태양광이랑 클린룸인데, 그 중에서 태양광의 흑자 전환이 이번 2분기에 이루어질 것이냐, 실적 발표를 같이 발표를 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주가도 뭐 차트상으로도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 바닥을 닫아주고 있으면서 반등, 좀 기회의 흐름들, 약간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 수준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 꾸준히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클린룸도 그렇고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PER은 30배 수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30배 수준이면은 뭐 주가가 좀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96원 수준 하면은 36배, 한 3,500원, 3,200원 약간 이 정도 수준, 3,000원 이상 약간 이 부분이 적정 주가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좀 받다가 뚫고 올라가면 3,000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올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포인트로 지켜보자,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시를 보니까 최근에 임원이 주식수를 좀 늘린다, 여기 이 내용들이 좀 나와줬더라고요.
최대주주의 이 임원인데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비등기 임원인데 부회장 역할에 있는 이 김수재, 김자 숫자 채자, 이 분께서 주식수를 더 추가적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특정 주식수가 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도 매수를 할 정도니까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한 가지 포인트로도 내부적으로 제일 알고 있는 것들은 임원이잖아요. 임원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신성이 NG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